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당시 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 사이에 모종의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일명 이행각서 파문. 네, 이번 주 뉴스체크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별도의 꼭지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의혹이 불거진 그 맥락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는 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3선의 도전을 선언한 최성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죠. 자, 근데 첫 번째 반전. 예상을 뒤엎고 최성 시장이 민주당 당내 그 공천에서 가장 먼저 컷오프 됩니다. 자, 그러자 예비 후보 출사표를 냈던 그 경기도 의원 출신 후보 3인방의 경쟁으로 좁혀집니다. 자, 누구냐? 일산 서구 김현미 국회의원 캠프에서 미는 김영환 후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일산 동구 유은혜 후보 캠프에서 미는 유은혜 국회의원 캠프에서 미는 김유임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혈단신 그 덕양구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이재준 후보.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조직면에서 이재준 후보가 가장 열세가 아닌가 뭐 이런 예측도 일각에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찌감치 컷오프 당한 최성 시장이 이재준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재준 후보는 그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이동환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민선 7기 고양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재준 시장을 비토하는 측에서 최성 전 시장이 그 이재준 당선의 1등 공신 아니냐, 더 나아가서 둘 사이의 모종의 어떤 그 약속이 오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남동진 기자를 초청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이재준 최성 소위 그 이행각서 그 파문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남동진 기자는 고양신문에서 약간 이런 좀 쟁점이 되는 뉴스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네, 팬들도 많고 안티도 많은 고양신문의 가장 젊은 기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이행각서 소위 이 파문이 지금 점차 이 지역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가라앉지가 않고 논란이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난주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여러 곳이 같이 시청 앞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 요 사건의 핵심, 그리고 남동진 기자가 이번 주 고양신문 일면에 쓴 이 기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그 일산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의혹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통합당 시의원들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두 쪽에서 다 얘기하는 것의 골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작년 1월에 있었죠. 전현직 시장 간의 거래 사실이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행각서가 있는 것인데 그 이행각서의 진위 여부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 녹취 파일이 나왔다라는 게 보도의 사실은 요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용의 이제 진위 여부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네. 현재 취재 결과로는 공개된 이행각서 내에 언급됐던 그 관련자 중에 2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요. 그 중에 이제 각서 전달 핵심자로 지목된 분이 계신데 A씨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 현재 이제 본인 주장이지만은 각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본인의 이제 주장이시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온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촉발되고 이 사안이 언급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에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는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보자를 통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 결과 어떤 방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그 2명의 수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고양신문에서 처음으로 밝힌 게 좀 핵심일 수 있겠네요. 자, 이행각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문서가 이제 이행각서로 그렇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각서가 화두로 오르게 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쯤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 정당별로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인 즈음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건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시장 경선을 앞두고 최성 전 시장 측이 이재준 현 시장 당시 예비 후보로 있었던 후보 측을 밀어주는 대가로 뭐 사업권 내지는 인사권을 약속받는 그런 각서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보도가 나온 직후에 그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실제 이행 각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사 내용에서 언급이 됐지만은 그 각서가 어떤 실물로 실물로서 어떻게 있었는지 대부분들은 이제 다 오리무중이었던 사안인데 그 다음 날 최성 전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총선 예비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쵸, 고향 을에서 예비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죠.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수한 그 문제 이행각서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이제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각서 내용은 자신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각서는 분명한 허위 문서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뒤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양측에서 다 고발한 건이기 때문에 그 건들이 이제 뭐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현재 배당돼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이제 각서 내용인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되는 것이지만은 핵심은 이제 컷오프를 됐었던 최선 전 시장 측이 이재준 시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이제 15개 항목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각서를 보시면 이제 날짜는 4월 30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재준 현 시장 당시 예비 후보의 지장과 최성 측 대리인인 땡땡 씨의 지장이 같이 찍혀 있는 내용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각서 내용의 진위 여부인데요. 그렇죠. 이 내용이 실제로 이행됐느냐라고 봤을 때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일부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C4 부지 킨텍스 지원 부지죠. 각서 내용 중에 C4 부지라는 요 땅을 매각 할 것을 이제 상호 측에 약속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각서 내용의 그 외에도 사실 뭐 일부 뭐 지켜진 내용들도 없진 않은데 상당수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뭐 이행됐는지 아닌지의 열부를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뭐 이를테면 뭐 동서구 의원실의 중요한 민원은 반드시 우린 측과 협의 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뭐 인사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뭐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사실 확인이 돼서 실제로 양측에서 합의해서 지장까지 찍은 각서라면
이 정도로 내용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미심쩍고 또 이행이 안 된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행각서라고 한다면 지장까지 찍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부담이 크죠. 매우 클 예, 수밖에 예. 없고 그런데도 이 내용 중에 거의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네네. 진위 여부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의심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네네. 예. 지금 이야기가 이미 나왔지만 이 각서의 진위 여부가 이번 사태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검찰 측은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일단은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제 검찰 측에 이제 확인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아, 직접 그런데 통화를 하셨나요? 예, 직접 네. 통화를 했었고요. 담당 검사님께 통화를 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이 보도 나온 내용들이 자신들 검찰 측에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사실관계를 제가 묻는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수사와 네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를 일단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취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최대한 좀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행각서에 언급된 관계자 중에 이제 2명이 지난달 말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예,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편의상 A.C, B.C로 하죠. 예. A.C, B.C에 대해서 참고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 압수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압수는 이제 그 휴대폰에 실제 그 녹취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포렌식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사실 확인은 됐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검찰 수사나 이거 뭐 고발장 등에서 이제 양 캠프를 오가면서 이 각서를 전달한 핵심으로 지목됐던 A 씨의 네.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관련 혐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압수된 휴대폰의 녹취 파일에도 그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A씨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여기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럼 나머지 한 명도 혹시 들은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A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내 휴대폰은 그런 녹취 없다. 예. 예.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확인 전화만 한 정도입니다. 네네. 취재를 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당시에 이제 자신은 캠프에서 역할도 없었고 이재준 현 시장을 뭐 지지한 적도 없다.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은 이제 아는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적어도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제 각서 존재를 입증할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자, 그러면 이재준 시장은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보도 직후에 취재를 했었고요. 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에 나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 1월에 제기됐던 문제 제기 내용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처음 최초 보도됐을 때에 그러니까 1월이죠. 네. 1월에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던 입장에서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장 주변 이제 뭐 측근이나 뭐 비서실직에 확인을 해봐도 사실은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문제인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이 좀 없다고 해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변호사 선임권인데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예, 그런데 다만 이재준 이제 시장 측이 예, 네. 일각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번 보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 이후에 이제 네. 변호사를 이제 급하게 선임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래 전부터 이제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사실 좀 확인이 돼가지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재준 시장은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미 밝혔고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해명해야 될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입장 정도로 그냥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보기에 따라서는 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글쎄.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네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논란에 말려드는 이유가 없지 않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그 공개된 그 문서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장이 찍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 지장이 자기 건지 아닌지 대조하면은 이거 사실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도 네. 예, 그 일산연합회 측에서는 음. 지장대조에 적극 협조해라. 당장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공개된 각서가 이제 복사본,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장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초 논란이 됐던 1월 당시에 검찰 측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당시에 빠르게 진행되기 좀 어렵다는 좀 내용들을 좀 입수를 해서 이게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장 대조라는 것이 사본이기 때문에 이게 판명이 불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이제 답변을 사실 했었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 사본이니까 판명 불가능하다는 게 사본이라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원본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지장을 갖다 붙였을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의미 어떤 건가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았어가지고 검찰에서요? 예. 예. 사실은 양 두 가지 사안 뭐 다 뭐 가능성은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이 사본에 대한 지장 대조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지금 될 것 같은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이 많이 입수된다면 이 원본? 문제는 뭐 바로 해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정 대조를 통해서 당사자 지장임이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사실로 판명이 나는 것이고 네. 또 만약에 또 원본이 발견됐는데 지장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원본이 입수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 원본이 입수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놓고 봤을 땐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뻔히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은 실제 양측의 거래가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 전 시장과 이제 뭐 당사자 이재준 시장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허위 문서, 이거 조작된 것일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사실 배제는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검찰이 이제 불법 선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유일한 이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행각서의 사실 여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현재 나와 있는 핵심은 사실은 이제 각서의 진위 여부가 가장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지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매간 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사실 이제 사퇴 압력을 거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사실일 경우에 그렇죠. 검찰에 의해서 이제 예. 완전 객관적 사실로 예. 판명이 났을 때 얘기한 것인데, 현재 지금 취재 앞에서도 얘기했던 취재 상황과 현재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일 경우 조금 전에 남동진 기자가 이제 예측을 해드렸고요. 네.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네. 그럼 이 논란은 누가 만든 네. 것이냐? 이재준 시장 측에서 또 뭐 이렇게 나온 얘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에 네. 관련해 굵직한 개발 사업들 진행되었던 것 중에 일부 이제 스톱시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일각에서 좀 반발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좀 이재준 시장을 좀 겨냥한 좀 기획 아닌가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데 네네. 그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각서 파동의 목적은 이재준 시장에 대한 처벌 그거보다는 이제 정치적 타격을 줘서 다음 시장 선거에 재선을 좀 못하게 하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 음모 아니냐라는 썰도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오늘의 그 심층 취재를 좀 길게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소식이라서 어쨌든 고양신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앞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충실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라는 주장 또는 남동진 기자가 마지막에 언급한 이재준 시장을 노린 일종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 아직까지는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명확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동진 기자가 앞으로도 수고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